네, 안녕하세요. 풀따가제입니다. 3편 영상이고요. 이거 이번에는 나서스 라인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인전 하기 전에 이 나서스라는 챔프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성은 나서스가 10% 추가 생명력 흡수 효과를 얻습니다. 네. 얘는 특성이 그냥 때리면은 생명력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타를 치면은 10%를 피흡을 할 수 있는 챔프죠. 그리고 요 Q 스킬. Q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타를 강화하는 겁니다. 기본 공격이 30의 물리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Q로 막타를 치면은 이 Q의 데미지가 점점점 올라가는 구조죠. 네, 보시면은 적을 처치하면 영구적으로 피해량이 3만큼 증가하고 챔피언이나 대형 미니언, 대형 정글 몬스터는 12만큼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포를 Q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스택을 12스택을 쌓아주기 때문이죠. 그 이 Q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요게 이제 스킬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쿨타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요 Q 쿨타임이 4렙, 5렙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죠. Q를 3렙에서 4렙, 4렙에서 5렙 이렇게 찍어주면 줄수록 쿨타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Q 스킬이 나서스의 거의 딜의 99.9%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쇠약 스킬은 이제 둔화를 거는데 5초 동안 최대 47%까지 네, 슬로우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의 공격 속도는 둔화 효과의 절반만큼. 네, 그러니까 3% 정도 공격 속도도 느려지겠죠. 네, 요거 찍으면 찍을수록 둔화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네, 5레벨에는 95% 둔화가 걸리고요. 네, 그러면 공속도 거의 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킬 선마 순서는 Q, W, E 순서로 선마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콩콩이 나섰을 때는 E를 먼저 찍어주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서스의 핵심 스킬은 Q고요. 그 다음은 W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E는 마지막에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 스킬도 굉장히 좋은 스킬인 게 일단 처음에 E를 쓰게 되면은 네, 쓰는 순간에 터지는 딜이 있고요. 그리고 장판이 유지되면 계속해서 추가 딜이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 처음에 E를 사용을 할 때 이 터질 때 나오는 딜이 엄청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콩콩이 장판 나서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장판을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요 스킬은 이 장판 위에 상대가 있게 되면은 이 방어력이 깎입니다. 상대 방어력이 깎이는 효과가 있는데 1레벨에는 25%, 이제 5렙까지 마스터를 하면은 45% 거의 방어력을 절반 수준으로 깎아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 챔프 중에 뭐 말파이트나 람머스 같은 게 있어도 2를 5레벨을 찍고 이제 그 위에서 싸우게 되면은 방어력이 절반으로 감소한 상태로 이제 나서스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서스는 이제 반대로 이 장판을 깔아둔 상태에서 Q를 찍어야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기.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체력 증가, 그리고 방어력, 마법 저항력 증가하는 네, 그런 궁입니다. 그리고 이 궁을 켜게 되면은 궁 주변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생깁니다. 그 바미의 불씨처럼 궁을 켜면은 이 옆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워 다이브 할 때는 궁을 켜면 네, 적 옆에 스치기만 해도 타워가 나를 때리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서스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짧게 보면은 Q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이 봉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이제 평타가 강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대가리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Q를 연타를 하면서 그냥 다다다다닥 찍어주면서 그냥 상대방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삑살이 날 이유가 없는 그런 스킬이죠. 네, 클릭만 상대를 제대로 해주면은 삑사리가 날 수가 없는 스킬입니다. 네. 그리고 장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굉장히 길면서 이 장판 자체의 범위도 넓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장판 같은 경우에는 방어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판을 깔고 Q를 딱 찍어주시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상대 방어력이 낮아지니까. 네, 그리고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켜면은 이렇게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원이 생기는데
요 근처에 있으면은 상대한테 딜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요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요런 식으로 보면은 요 큰 원, 큰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상대에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블방, 바미의 불씨 같은 효과죠. 네, 그래서 궁을 켜고 다이브를 치게 되면은 궁을 켠 순간부터 타워가 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서스가 할 거는 Q로 때리다가 궁 쓰고 Q로 때리고 장판 깔면서 Q로 때리고, 네, 이게 다인 챔프입니다. 정말 숙련도가 뭐 별로 필요가 없죠. 그냥 궁 있으면 궁 켜고 Q만 연타를 해주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Q만 연타를 해주면 되고, E가 있으면은 E 깔고 Q 때리고요. 상대가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면 W 쓰고 Q 때리고요. 네, 이게 다인 챔프입니다. 네, 이렇게 워낙 스킬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챔프는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은 뭐 실수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네, 스킬에 막 논타겟 스킬이 뭐 E가 있긴 하지만 이거 워낙 넓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위에 깔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Q는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W는 타겟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의 숙련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쉽고요. 조작의 난이도가 정말 낮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렙부터는 정말 강한 챔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렙부터 6렙까지 사리는 거, 그거만 알면 되죠. 네, 그럼 이제부터는 나서스의 초반 라인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나서스는 6렙까지는 쓰레기다. 네, 요거를 좀 딱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6렙까지 쓰레기다라는 거는 6렙 전에 함부로 상대랑 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서스가 확실하게 강해지는 타이밍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서스가 강해지는 타이밍은 이제 6을 넘어서 궁극기가 생기고 유채화와 궁, 점화가 이제 같이 들어왔을 때, 또 아이템은 광유의 검을 들고 있을 때, 네, 궁이 있으면은 굉장히 세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레벨 6이 될 때까지는 이제 개같이 살이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나서스는 초반에 CS를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다입니다. 네, 그 말인 즉 내가 상대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두드려 맞을 게 보이는 상황에서는 CS를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카사딘도 좀 그렇고요. 나서스도 그렇고, 초반에는 CS를 버려도 나중에 워낙 강해지는 타이밍에 확 세지는 챔프들이기 때문에 초반 CS는 버려도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초반에 쓸데없이 CS 먹으려고 앞에 나가서 설치다가 두드려 맞고 뭐 귀환을 탄다든지 아니면 솔킬을 당한다든지, 네,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서스는 초반에 CS를 안 먹어도 6렙까지 찍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는 안 죽는 겁니다. 안 죽고 경험치만 먹으시면 되고요. 그 경험치만 챙기는 과정에서 먹을 수 있는 CS만 눈치 보면서 먹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타워까지 미니언이 밀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첫 라인에 상대 미니언 근거리 3개가 피가 이렇게 깎여 나갈 때 거의 죽을 때쯤 돼서 나서스로 이제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장판을 요 근처에다 써가지고, 네, 요 미니언만 초반에 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운 좋으면 3개 다 먹으면 좋고요. 운이 나쁘면 뭐 1개 정도 먹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CS를 버리고요. 경험치만 먹으면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는 당연히 이런 CS도 못 먹게 하려고 앞으로 나와서 설칠 건데, 한번 뒤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거리 미니언 2개를 먹었고요. 이제 요 원거리 미니언을 때려서 이제 막타를 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피오라가 못 먹게 하려고 앞으로 나와서 견제를 합니다. 네, 요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 미니언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미니언은 그냥 막타를 안 쳐도 된다, 버려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되, 얘가 죽을 때쯤에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사거리는 정확히 표시는 안 되지만 한 요 정도까지입니다. 요 정도.
네,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기만 하면은 얘가 죽을 때 경험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상황이 아니면은 이 피오라 옆에 가지 마시고 뒤로 빠져가지고 보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얘가 죽을 때쯤, 네, 요 원거리 미니언이 죽을 때쯤 요 범위 안으로 들어가서 경험치만 먹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경험치가 올라가죠. 네, 요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는 미니언을 때리고 있고요. 나는 그냥 경험치만 먹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 미니언들이 먼저 죽고 상대 미니언이 많이 살아남기 때문에 라인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 절대로 처음 오는 라인을 밀면 안 됩니다. 나서스는. 이 라인을 밀게 되면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처음 형성되는 라인, 네, 여기에다가 장판을 깔 때도 딱 막타를 먹을 때만 깔아야 됩니다. 미리 깔게 되면은 우리 미니언이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라인이 적군 쪽으로 밀려버리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 미니언들의 피가 다 까지고 막타를 칠 때만 가서 장판을 딱 까셔야 됩니다. 1레벨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장판이 이렇게 상대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우리 미니언이 지금 체력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라인이 상대 쪽으로 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인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나서스로서는 초반을 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스킬이 마치 나는 이 미니언을 먹고 싶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바보 연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피오라가 때려주죠. 피오라가 때려주면 우리 미니언이 피오라를 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거리 미니언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피오라를 때릴 동안 이 상대 원거리 미니언은 그냥 우리 원거리 미니언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피가 점점 역전이 되죠. 네, 상대 미니언은 피가 많은데 우리 미니언은 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인이 서서히 우리 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나서스는 이 도란 방패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을 조금 깎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좀 확실하게 당겨질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상대방 근처에 가서 바보 연기를 해주면서 한두 대를 일부러 맞아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미니언 근처에서 맞아주면은 상대가 우리 미니언을 치면서 라인이 더 빨리 당겨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춤이나 추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피오라가 막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미니언 숫자가 적어지고 상대 미니언이 많이 살아남았죠. 네, 이렇게 장판으로 막타만 노려주고요. 네, 이제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으면 확실하게 상대 미니언이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 미니언은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피도 우리 미니언이 더 적게 남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겨지는 거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네, 이 라인이 항상 같은 숫자가 같은 시점에 오기 때문에 그 상대 미니언이 하나만 많아도 무조건 라인이 당겨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겨지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밀고 내려오는 라인의 숫자가 우리 미니언의 숫자보다 한 두세 개 아니면 서너 개,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만 많은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상대 미니언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미니언만 이제 다 죽고 상대 미니언은 이제 다 살아남은 상태로 우리 타워 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우리 미니언이 더 빨리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피오라만 경험치를 많이 먹은 상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파란색 미니언들이 살아있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가만히 놔뒀다고 하면은 상대 미니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미니언들이 훨씬 빨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오라는 우리 죽은 미니언 경험치를 다 먹었고 나는 이제 기다려서 이 살아남은 빨간 미니언이 다 죽어야만 이제 피오라가 먹은 만큼의 경험치를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미니언이 너무 많이 뭉친 상태로 우리 타워로 밀려오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 상대가 레벨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미니언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처리할 때까지 어디로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오라는 이렇게 많이 쌓인 미니언을 우리 타워에 밀어넣고 나서 자유로워지죠. 네, 그게 이제 라인 주도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오라는 라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라인에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정글이 밑에서 정글링을 하다가 위로 올라오게 될 텐데 여기 위 탑 쪽에서 바위계 싸움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오라는 어떤 행동이든 할 수가 있죠. 집을 갈 수도 있고 요 바위계에 합류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를 계속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상대 정글러가 조금 개념이 있는 정글러일 경우에는 이렇게 미니언이 많이 쌓인 채로 우리 타워로 향해서 올 때 다이브를 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이브를 성공했을 때는 이 나서스는 이 많은 미니언을 경험치를 챙기지도 못한 상태로 죽어서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우물에서 살아나고 타워까지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이 많은 미니언들이 이제 타워한테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오라와 나서스 간의 경험치 차이가 이 한 웨이브 이상 발생하게 되고 레벨 차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계속 보면서 라인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지금 보면 이렇게 장판을 깔아서 상대 라인의 피를 좀 빼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막타도 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다시 라인이 네, 비슷한 숫자로 유지가 되는데 대포 하나씩은 똑같고요. 위에 원거리 미니언 2개 살았고 우리 쪽은 근거리 미니언 하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상대방 미니언이 하나가 앞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계속 또 당겨지는 라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피오라가 계속 요 라인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라인은 자동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요거 대포 먹으려고 했지만 못 먹었고요. 네, 보시면은 피오라는 항상 견제를 하러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타를 먹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치만 챙기면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요. 네. 살아남는 게 가장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미니언 숫자가 우리보다 서너 개 많은지만 체크를 해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경험치 먹어주고요. 네, 계속 춤만 추고 있죠. 네, 또 우리의 새로운 미니언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라인에 붙었는데 이제 피오라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당겨지는 라인이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미니언이 굉장히 많이 뭉쳐진 상태로 우리 타워에 지금 넣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처럼 미니언 숫자 계산을 해서 장판을 깔아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준 상태로 네, 이렇게 타워 앞에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타워에 맞는 곳까지 이 미니언들이 뭉쳐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미니언들이 타워의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서스 입장에서는 파밍을 하기가 좀 쉬워지고요. 왜냐면 피오라 근거리 챔이고 요런 미니언을 먹으려고 요런 데까지 나갔을 때 저를 때리게 되면 피오라가 이제 타워한테 처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당겼을 때는 그래도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워가 한 대씩 피오라를 때리죠. 네, 이런 식으로 타워에 붙어있는 미니언들 네, 이렇게 막타를 치면서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전선이 유지가 됐는데 이 상태로 피오라도 가만히 있고 나서스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미니언, 새로 오는 우리 미니언이 이 전선에 더 빨리 붙게 되고요. 피오라 쪽에서 오는 미니언은 이 거리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붙습니다. 그래서 나서스하고 피오라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서서히 우리 미니언이 더 빨리 합류를 하고 상대 미니언을 더 빨리 제거를 하게 되면서 서서히 우리 미니언이 많이 살아남으면서 라인이 다시 상대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서스 입장에서는 파밍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또 라인이 다시 더 당겨지게 하려면은 우리 미니언이 조금 더 빨리 상대로부터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미니언 옆에 올라가서 마치 나는 미니언 막타를 치고 싶다라는 척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타를 먹으면 피오라가 또 스킬을 쓰면서 저를 때리죠. 그러면은 우리 미니언이 또다시 피오라를 공격을 합니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미니언이 또 피오라를 공격할 동안 상대한테 두드려 맞기 때문에
우리 미니언이 더 빨리 제거가 되고요. 그러면 새로 오는 우리 라인이 여기에 더 빨리 붙더라도 계속 당기는 라인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라인전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우리 타워 근처 요런 자리에서 파밍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런 라인전의 설계가 바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미니언이 더 빨리 붙었죠. 상대 미니언은 지금 여기 이 위에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미니언이 오고 있죠. 근데 이제 갱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갱 호응을 하는 모습인데, 슬로우 걸고 점화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상대 미니언이 훨씬 더 많죠. 딱 보기에도 우리는 6개, 상대는 뭐 한 9개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면은 라인이 계속 우리 라인이 먼저 죽습니다. 네, 이렇게 상대 미니언이 딱 봐도 많죠. 네, 이렇게 되면은 피오라는 지금 갱을 당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이 상대 미니언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계속 라인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는 또 얘네들한테 맞아서 다 없어지겠죠. 그럼 이 미니언 3개가 피오라의 경험치인데, 얘네들이 이제 먼저 사라짐으로 인해서 피오라는 이 경험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서스가 그만큼 경험치 이득이죠. 네, 보시면 지금 이제 다시 우리 미니언이 먼저 라인에 붙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 미니언이 새로 올 동안에 이 많은 미니언들이 얘네를 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미니언이 더 많아서 상대 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상대 미니언이 새로 붙었죠. 네, 붙었지만 이제는 숫자를 보시면은 7마리, 7마리로 동일합니다. 7마리, 7마리로 동일한데, 또다시 새로 오는 우리 미니언이 더 빨리 붙을 거기 때문에 점점 여기에 우리 미니언이 쌓이게 되고, 아까 피오라가 우리 쪽으로 밀고 왔던 것 같은 상황이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될 때는 이제 우리 미니언이 많이 뭉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타를 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미니언이 훨씬 더 많아진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밀고 올라가는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라인이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최대한 천천히 막타를 치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미니언이 피오라가 저를 때릴 때 피오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피오라를 때리죠. 피오라가 저를 때려서 피가 조금 까졌지만 우리 미니언이 때려서 피오라가 더 피가 많이 빠졌죠. 뭐 지금은 더 쳐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네, 이렇게 미니언이 많을 때는 아무리 약한 챔프라도 딜 교환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오라는 템을 사왔기 때문에 깝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집을 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봉풀주 텔로 바꿔가지고 아이템을 사서 텔레포트로 이제 복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루비 수정까지 하나 사서 복귀를 했고요. 보면 피오라는 계속 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많은 미니언들이 우리 타워 근처에서 계속 타워를 때리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 미니언들이 없어질 동안은 안전하게 타워 근처에서 계속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오는 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너무 많이 미니언이 쌓이게 되면은 상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대신에 나는 안전하게 타워 안에서 파밍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6레벨이 됐죠. 네, 나서스의 라인전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레벨에서 4레벨 단계에는 진짜 몸도 약합니다. 심지어 딜도 약하지만 몸도 약하기 때문에 처음 라인은 어떻게든 당길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이 당겨진다는 게 어느 정도 확실시 된 상황에서는 라인이 너무 많이 뭉쳐서 우리 타워로 오지 않게끔 E를 써가지고 장판을 깔아서 상대 미니언을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요. 우리 타워 앞쪽에서 이제 계속 파밍을 하는 상황을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아까처럼 네, 우리 미니언의 합류가 더 빨라서 우리 미니언이 더 많이 뭉치게 돼서 상대 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바보 연기를 해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우리 미니언을 때리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 미니언이 먼저 죽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또다시 타워 앞에서 파밍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 네,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게 되고요. 레벨이 7레벨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피오라랑 맞짱을 뜨고 있죠. 이렇게 따라가서 맞띠를 뜨는데 이렇게 솔키를 따게 됩니다. 6레벨에서 7레벨 궁극기, 점화, 유채화 요 세 개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어지간한 챔프랑은 1대1로 맞다이를 떠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서스는 가장 중요한 게 6렙까지 살이기. 6렙까지 살이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살이는 과정에서는 CS는 먹을 수 있을 때만 먹는다. 네, 못 먹을 것 같을 때, 상대한테 너무 두드려 맞을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다 버리고 경험치만 챙긴다.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피오라는 골드 2에서 1 구간 피오라입니다. 근데 상대가 만약에 브론즈 실버 구간의 피오라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했던 라인전 설계를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론즈 실버들은 뭐 이런 라인전 설계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라인전 설계 개념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면은 나서스로 얼마든지 라인전에서 안 죽으면서 파밍 해가지고 6렙까지 클 수가 있고요. 6렙까지 크면은 유채화 켜고 달려가셔서 Q 연타 하시면서 상대 대가리를 그냥 찍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진 관계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초반 라인전 어떻게 버티면서 운영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